안녕하세요. 문현마루 지역주택조합 서부건 조합장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조합원분들에게 현재 조합의 사업구도가 왜 메리츠로 다시 돌아왔는지, 또 이 과정에서 과한수 수료, 위약금 발생과 사업지연 등 조합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없었는지 의문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부임 후 4개월 동안의 업무의 큰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 직후 2024년 3월 21일에 메리츠 증권의 브릿지 대출 만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왜 1년 동안 사업 승인이 난 현장에 아직까지 PF 대출이 일어나지 못했는지, 조합과 포스코 건설은 왜 1년 동안 총회에서 의결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도급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건설이나 메리츠 증권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조합에서 한다고 총회 의결을 받지 않았느냐, 조합원분들이 이 조건으로 진행하기로 총회 의결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조합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공사와 금융사 모두 이 조건을 진행한다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 조건으로는 절대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400억 원을 대출받아서는 신용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토지를 매입할 금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도 진행할 수 없는 대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변경계약서 작성 조건은 건설 예정 세대수인 804세대의 90%, 즉 724세대인데 현재 모든 조합원이 변경계약서를 받아도 맞출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잔압 18% 조건은 모든 조합원들이 맞출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부임하고 만든 10%의 잔압 조건은 현재 전국 어느 사업장에도 볼 수 없는 PF 대출 시 가장 최적의 조건이지만 이 조건마저도 현재 납부율이 빠르게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PF 대출을 위해 잔압 조건을 18%로 진행을 하였다면 지금보다 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혹여 18% 선납을 맞추더라도 1,400억으로는 사업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전액 상환할 수 없는 대출 금액이며 토지 매입도 국공유지와 5% 미매입 토지 잔금을 실행시킬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조합장이 당선된 이유도 그때 당시 메리츠 증권의 대출 조건으로는 도저히 사업 진행이 안 되니 금융사와 건설사를 변경해서 조합의 사업이 가능한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동부증권에서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제안서를 조합에 제시한 상황이었고 제가 부임 이후 조건을 조합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더 하향 조정하여 제안서를 다시 받았고 동부증권과 현대엔지니어링의 조합으로 선납 없는 조건에 변경계약서 70% 작성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전 조합장 1년 동안 그 당시 메리츠 증권과 포스코 건설의 조건에서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가 부임해서도 이 조건을 계속해서 고수한다면 조합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조건을 수용해 줄 수 있는 동부증권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증권에서 3월 21일 기한이익 만료와 비슷한 시기에 메리츠 자문기간 만료로 재계약 없이 금융자문사를 동부증권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설명이 되어야 할 부분은 작년 23년 11월 총회에서 이미 메리츠 증권에 대한 위약벌이 발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조합장 시절에 이미 위약벌에 대한 공문을 2023년 11월 29일에 받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위약벌 금액은 18억을 요청하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한 이후 2024년 3월 22일 금융자문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벌 요청을 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해왔습니다. 작년 11월 29일 위반한 내용으로 메리츠에서 조합에
재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해왔던 것입니다. 메리츠증권과 자문계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증권과 협의를 진행했던 점은 위약벌 발생의 근거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약벌 18억을 물어달라는 것이 메리츠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고 공문 또한 조합에서 근거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문을 보시면 이미 작년 23년 11월 23일 위약금이 발생됐다. 발생 근거는 작년 총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당시 총회에서 이미 전 조합에서 동부증권에 대한 발언을 하였고 이미 메리츠증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위약벌 조항으로 규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한이익 부활을 저희가 요구했을 때 메리츠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전 조합에서 1년 동안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했던 PF 대출 조건인 1,400억 대출, 18%의 선납, 변경계약서 804세대의 90%인 724세대 이상의 작성 조건에서 더 이상의 조건 완화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메리츠증권에서는 이 PF 대출 조건으로 진행해야지만 기한이익 상실을 부활시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메리츠증권과 브릿지 대출 연장, PF 대출 조건에 대한 협의가 원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더 이상 진행할 경우 조합 사업이 더 지연되겠다고 저는 판단을 하였고 협의는 계속해서 해나가되 브릿지 대출은 연체가 되겠지만 동부증권과 6월 안으로 PF 대출을 일으켜 상환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합원분들은 왜 제가 부임 직후에 메리츠증권과 진행하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또다시 메리츠증권과 해야 했느냐고 질타를 하시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이런 과정들로 인해 동부증권의 제안대로 조기에 PF 대출을 일으켜 브릿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금융사와 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사와 금융사의 문제도 같이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부증권과 시공사와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보통 PF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금융사에게 책임준공 확약서를 제출해야 대출이 실행되지만 대출 약정서와 수지분석, 현금 흐름표, 토지 매입 현황 등을 협의하여 시공사의 공사비 확보와 금융사의 이자 확보 등 부실 채권 발생 시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호간에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조합에서 제안서를 제출했었던 용역업체와 미팅을 하였고 금융 컨설팅 계약을 진행하여 금융사와 건설사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점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기존 금융사와 시공사 이외에 타 금융사와 시공사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융 컨설팅사의 계약 조건은 PF 대출 금액의 3% 수수료인 60억을 지급하는 조건이며 그 부분은 저와 PM사 역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조건이라 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 시기에 금융 컨설팅사가 조합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동부증권과 현대엔지니어링의 제안대로 선납 없이 변경계약서 70% 작성 조건으로 6월경 PF 대출을 실행을 시켰다면 충분히 용역비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엔지니어링은 저희 사업장의 기한이익 상실과 외압으로 인하여 협의가 전면 보류되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융 컨설팅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조건으로 PF 대출이 실행되어야 발생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이어가면 협의가 보류된 직후 동부증권과 포스코건설이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동부증권의 제안으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고 결국 포스코건설과 동부증권이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시키지 못하여 시간이 지체되어 저와 PM사가 직접 포스코건설과 협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협의하여 만들어낸 조건이 잔압 10% 납부와 현재 조합원 수 731명의 90%인 658명의 변경계약서 작성을 하는 조건으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한이익 부활을 위하여 메리츠증권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기존에 제시했던 조건의 기한이익 부활이 아닌 조건을 대거 완화하여 조합에서 사업이 가능한 조건으로 브릿지 대출 연장 조건을 받았고 비배타적 조건, 즉 선택적으로 PF 대출 조건을 같이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이번 총회 책자에서도 포함되어 있었듯이 대출은 400억이 증액이 된 1,800억으로 받았으며 포스코건설과 최종 협의된 변경계약서 658명 작성, 조합원 658명의 분담금 10% 선납 조건으로 낮췄고 포스코건설과 최종 확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10% 분담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잔금 전 회차인 중도금 7회차에 잔압이 10%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납부하실 분담금이 없도록 협의를 이끌었고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총회 가결로 모든 안건들이 확정이 났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조합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동부증권에서는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여 위약벌에 대한 조항을 문제 삼았지만 현재까지는 동부증권과 PF대출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 PF대출이 실행될 경우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위약벌 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으로 PF대출을 일으키면 전 조합에서 발생시킨 위약벌은 없어지는 것이고 기한이익 부활도 될 것입니다. 또한 만일 이 조건으로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조합에서는 동부증권과 PF대출을 실행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메리츠증권에는 기한이익 부활에 대한 연장 수수료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결국 변하지 않는 조건은 변경계약서 658명 작성과 분담금 10% 납부를 658명 이상 되어야 PF 대출이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건은 금리의 차이만 있지 메리츠증권, 동부증권, 포스코건설 모두 동일한 조건입니다. 이 협의 과정에서 적용 예정 금리는 2번이나 인하되었습니다. 이 조건은 정말 조합에서 얻어낼 수 있는 최상의 조건입니다. 어느 누가 조합장 자리에 앉더라도 현재 이 조건 이상을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조건입니다. 현재 비대위에서는 본인들이 대구 메리츠 지점과 IBK의 제안서대로 진행했으면 벌써 PF 대출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본사에서는 대구 지점에 경고를 몇 차례 하였고 향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조합에서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이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본사에서 협의하고 있는 내용을 지점에서 새로운 대주단으로 다시 협의해서 올린다고 하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조건 또한 사업이 진행 불가능한 조건으로 계속해서 조합장 교체만을 외치며 단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조합의 책임이 있는 집행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이 깊이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을 뿐더러 대표성도 없이 누구와 어디까지 협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겠다는 의지만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비대위 생활을 2년 가까이 하였고 조합의 부조리를 질타하였지만 금융 제안서만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고 전 조합 집행부에 의해 묵살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리에서 더 이상은 협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어느 누가 책임도 없는 조합원과 PF 대출 실행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 사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번 총회 일주일 전부터 광성 비대위 20명 정도가 지난 총회와 마찬가지로 2일 간격으로 3일 동안 조합을 점거하여 조합장 사퇴를 촉구하는 농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처의 직장 앞과 제가 사는 집에 집회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현재 시위 집회를 진행하고자 집회 신고를 내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집회 시위가 한 달 동안 진행될 것이라고 신고되었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심정입니다. 강성비대는 총 20명이며 현재 핵심은 5명 정도입니다. 이들이 조합 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성비대위도 조합의 불만 사항을 말하며 조합장 사퇴를 요청하면서 본인들의 PF 대출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말만 하고 있고 잘 할 것이라고 말만 하지, 알맹이는 정작 조합 측에 제시한 내용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니, 제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조합장 자리를 물러나게 되면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며, 다시 조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버릴 것이며, 다른 PF 대출 조건을 가지고 오더라도 현재 10% 분담금 납부 조건보다 좋은 조건은 없기 때문에 결국 10% 잔압을 몇 개월이 지난 뒤 다시 조합원분들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합장만 바뀌는 상황이며 조합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잔압 없이 PF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메이저 건설사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차기 조합장이 자리 잡는데 한두 달만 허비하게 된다면 조합은 이미 재기불능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조건은 이미 확정났습니다. 조합원분들도 선택을 하셨습니다. 총회를 통해 모든 안건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합원 수의 90%인 658명만 10% 분담금 납부를 하면 PF 대출은 즉시 실행이 될 것이며 모든 상황은 즉시 안정화될 것입니다. 현재 10% 분담금 납부는 약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합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이제 모든 조건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조합원들이 나서서 움직여 주셔야 할 때입니다. 만일 10% 분담금 납부를 망설이시면 조합은 더 이상의 기회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절박한 시기입니다. 제가 부족하여 신뢰가 안 가지만 저를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 사업이 지체되면 모든 피해는 조합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또 돈을 받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신용대출은 개인, 조합원들 부담으로 넘겨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누구든지 사업을 방해하게 된다면 조합 사업에 치명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책임이 없는 자들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동조나 묵인 또한 조합에는 치명적일 것입니다. 무리가 한 무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무리가 조합 사업에 대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합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합원 분들이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재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10% 분담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에서 진행 중인 동호 추첨과 공급 계약서 작성은 7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경에 모든 동호 추첨이 실행될 예정이며 공급 계약서도 동시에 작성하시게 됩니다. 실거래 신고 또한 30일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분양권으로 인정받게 되는 순간입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추첨과 계약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말을 짧은 시간에 모두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저는 단 하나의 사심도 없이 사업 진행만을 보고 지금까지 전력 질주했습니다. 정말 어느 누가 조합장에 앉더라도 이보다 좋은 조건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현재 분담금 10% 납부 없이 PF 대출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꼭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고통받으신 시간과 제가 부임하여 4개월의 시간 동안 조합원들이 받으신 고통의 시간들을 제발 헛되이 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떤 감원 이설에도 흔들림 없이 조합원들이 직접 분담금 10%를 납부하시어 PF 대출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조건은 확정이 났으며 조합원들만이 PF 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께서 직접 조건을 만들어 조합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추후 필요할 경우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